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많이 기다리셨죠? 예,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기다렸습니다. 네, 오늘은 뭐 운동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거의. 예. 요즘 운동 좀 하십니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2% 얼굴이 푸석하다 이런 네. 반응들이 많더군요. 예, 저는 뭐 다 저를 사랑하시니까 네. 그러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예. 아무튼, 날씨도 꿀꿀하니 해서 오늘은 현대그룹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꿀꿀한 날씨에 어울리는 주제입니까?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현대그룹은 요즘은 현대그룹 어디요? 그러면 네. 현정은 회장이 현대그룹이냐, 예. 정몽구 회장이 현대그룹이냐, 뭐 현정은 회장의 현대그룹. 현대그룹 네. 이야기. 네. 이슈가 있는 대법원 모양이에요. 판결에서 예전에 음. 그 뭐 현대 엘리베이터가 뭐 현대상선 지원하려고 예.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대주주인 쉰들러가 너 때문에 손해 봤잖아.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이겼어요. 누가요? 쉰들러가. 그래서 현정원 회장이 뭐 몇천억 원 엄청 많이 지금 토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몇천억짜리 사건이 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와, 그 2%만 얘기를 모르는 들어봅시다. 그런 네.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에 네. 대한 이 김수원 코리아 모니터 편집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매우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현대그룹도 많이 괴롭히고. 아, 취재 기자였을 때. 네, 그렇습니다. 요거 내가 자신 있는 주제다, 요거. 그래서 오늘 바로 하신다고. 그렇습니다. 예.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김수원 편집장님이 김수원 기자였을 때 네. 괴롭힌 업체들 많아요. 진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둔화됐던 이유가 네. 기업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지금 이렇게 방에 보내신 분도 있을걸요, 아마 김수원 편집장님이. 그래서 저분이 잠깐 펜을 놓았을 때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환호성을 올렸는지 모르는데 그러게요. 예. 요즘 다시 언더스탠딩에 나와서 자꾸 얘기한다. 계속 얘기한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억울하시면 언더스탠딩을 인수해 가시기 바랍니다. 김수원 편집장님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5시 4분인걸 지성 INC의 시계를 확인하시고 예. 배가 좀 고프시다 싶으면 단백질러로 배도 또 채우시고. 골프 치시는 분들은 골프는 딜팡. 네, 그리고 요즘- 밤에 마음의 양식은 이미 시작된 전쟁. 야, 뭐 해야 될 게 많네요. 거의 뭐 육해공군 다 출동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코리아 모니터의 김수원 편집장님을 일단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현대그룹 왜 이렇게 괴롭히셨습니까? 제가 뭘 괴롭혀요. 아니, 현정원 회장의 현대그룹하고 어떤 뭐 인연이 있으셨어요 예전에? 아니요. 아니 현대그룹은 뭐 제가 괴롭힌 게 아니고 예.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의 시절 때 제가 많이 도와줬죠. 현대 아산 문제 뭐 포함해서 예. 여러 가지로 도와준 회사입니다. 제가 괴롭힌 회사는 아닌데. 예. 대충 오늘- 넘어가시는 편집장님. 네. 오늘 공시를 보면 예. 그 현대그룹 계열사 중에 현대무백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게 아마 그 IT 뭐 서비스하는 회사 같은데 네. 그 코스닥 상장 회사죠. 그 현대무백스 지분을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이 한 20% 정도 가지고 있어요. 예. 이걸 오늘 현대 엘리베이터에 넘긴다. 이제 가치로 따지면 한 860억 정도 되는 것을 예. 그런데 채무 상환용이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현대 엘리베이터에 빚을 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예. 현정원 회장이. 예. 근데 무슨 빚을 졌을까? 지난주에 그 대법원 그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 네. 현정원 회장이 현대 엘리베이터에 한 1,700억 원 가량을 물어줘야 된다. 근데 이자까지 다 합치면 한 2,700억 정도 됩니다. 개인 돈으로? 네, 그렇죠. 와. 그런 그 이사로서의 이제 뭐 선관 의무를 예. 게을리했다. 배임의 혐의네요. 뭐 배임하고는 좀 다른데요. 이사의 선관 의무 혜택 같은 경우는 주주가 주주 대표 소송을 하게 되면 그 손해배상으로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예.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야. 그래서 이자까지 다 합치면 이제 한 2,7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2,700억을 현대 엘리베이터에 그 갚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현정은 회장이 옛날에 그 이사회에서 파생 상품 계약 그 결의를 했는데 예.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 금융회사들하고 파생 상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현대 엘리베이터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예. 그 파생 상품 계약 때문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현대 엘리베이터가 입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사회 결의가 그 이사들이 참여한 이사들이 그 선관 의무를 게을리해서 충분히 그 회사에 대한 선관 의무를 게을리해서 그런 결정을 해서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이사회 멤버인 현정은 회장, 예. 또 그룹 회장이면서 현대 엘리베이터의 그 대표이사 또 뭐 이사로서 현정은 회장이 1,700억 원 이자 포함해서 약 2,700억 원 가량 예, 물어내라. 물어줘야 된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현정은 회장이 뭐 현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갖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현대 무백스 지분 20%한 860억 원어치를 현대 엘리베이터로 그냥 넘긴다. 이제 법원 판결에 따른 그 채무 상환용이다. 이렇게 공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여전히 많이 모자라네요. 2019년도에 그 예. 고법 2심 판결이 나왔을 때 그때 예. 현정은 회장이 졌습니다. 네. 1심에서는 현 회장이 이겼고 2심에서 졌을 때 그때 한 1,000억 원을 엘리베이터에 선급금으로 줬습니다. 한 번 냈어요. 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한 200억 정도는 또 공탁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860억인데 뭐 한 900억 정도로 치죠. 그러면 2,100억? 예. 한 2,100억 정도는 이제 밀어 넣은 거고 개인 돈으로? 그렇죠. 야, 그렇게 돈이 많아요? 엄청나다. 개인이 2,100억이 있어요. 대출 받은 거죠. 주식담보대출. 주식 하고 아. 팔 수 있는 거 팔고 뭐 이야. 그렇게 한 거죠. 뭘 잘못했습니까? 그거 좀 설명 좀 네, 해줄 수 그거를 있어요?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와. 우선 이게 현대그룹의 이 경영권 분쟁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예. 네. 이 현대그룹 2000년 초반 이후에 현대그룹의 역사는 사실 그 경영권 분쟁과 방어의 역사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예.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네. 그 IMF 거치고 그 정주영 그 창업 그 회장이 그 돌아가시면서 현대그룹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예. 현대차, 정몽구 현대차, 정몽헌은 이제 그 현대그룹 예. 또 이제 정몽준 뭐 현대중공업그룹, 예. 조선그룹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범현대가로 존재를 하죠. 뭐 KCC 그룹 같은데 그런 데가 범현대가인데 2003년도에 그 원래 정주영 회장이 이제 고향이 저 북쪽이고 그때 소떼 몰고 뭐 맞아요. 방북도 하고 예. 그 금강산 관광 사업도 이제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북한하고 이렇게 조금 교류에 열심히 이제 나섰는데 예. 2003년도에 뭐 대북 송금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대북 송금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터져가지고 정몽헌 그 당시 현대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다가 예. 이제 이분이 뭐 조사 중에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죠. 예. 그러면서 투신. 네, 그렇죠. 이제 투신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부인인 현정은 회장이 그 현대그룹의 회장으로 취임을 예. 합니다. 예. 근데 현대그룹의 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그룹에 이렇게 보면 현대 엘리베이터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그 당시에 현대 상선을 지배하고 예. 상선이 이렇게 많은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상선이 이렇게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데 그 상선을 엘리베이터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엘리베이터도 중요하고 현대 상선도 굉장히 중요한 회사죠. 예.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의 이제 회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때도 좀 지분이 약했어요. 현 회장 포함해서 지분이 약하다 보니까 그 해외 뭐 헤지 펀드들이 그 엘리베이터 지분을 좀 이렇게 인수를 한 겁니다. 뭐 5%씩 몇 프로씩 이렇게 인수하니까 그 이 정씨 집안에서 현대그룹의 그 뭐 정몽구, 뭐 정몽준, 뭐 이런 또 이제 KCC의 그 당시에 정상영 회장 이런 정씨 집안에서 보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현대그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한데 이게 정몽원 회장이 이제 잡고 하고 난 뒤에 뭐 해외 헤지 펀드들이 이제 지분을 모으면서 깔짝깔짝 되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거 현대그룹이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니냐, 뭐 경영권이 저쪽에 넘어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현정원 회장한테 우리가 좀 도와줄게 하면서 엘리베이터 지분을 이렇게 좀 모읍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현정원 회장은 이게 정씨 집안에서 내가 어려워서 나를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근데 이제 정씨 집안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죠. 예. 그 당시에 범현대가에 계신 분한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이제 그분 말씀으로는 우리는 소뚜껑 운전수를 그룹 회장으로는 인정 못하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정원 회장이 그 전에는 그냥 가정주부였는데 예.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룹 회장에 대해서 경영을 한다고 하니 그 소뚜껑 운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업 경영을 하느냐? 우리는 인정을 못한다. 그리고 현대그룹은 정씨 거지 이게 왜 현씨 거냐? 예. 뭐 뭔데 그룹 회장으로 취임하느냐? 이런 어떤 반발이 좀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좀 도와주는 척하면서 이렇게 지분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예. 근데 현정원 회장은 이제 그냥 도와주는 줄로만 알았고, 2004년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KCC가 우리가 현대그룹을 먹었다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기자들한테 통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갑자기 KCC에서 빨리 저희 KCC 본사로 오라고 기자회견 한다고 그쪽에 저기 반포 IC 쪽 나가는데 KCC 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본사에 거기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이제 쪼르르 이제 붕붕붕 하면서 이제 달려갔었는데 네. 그때 이 KCC의 정상영 회장이 이 펀드들을 동원해가지고 예. 지분을 이제 야금야금 사 모은 거예요. 그래서 KCC 지분이 거의 한 40%까지 현대 이야. 엘리베이터 지분이 예. 그러면서 앞으로 현대그룹의 경영은 우리가 한다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적대적 M&A 예. 같은 셈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적대적 M&A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사모펀드, 단독 예. 사모펀드,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상영 회장이 단독으로 이제 출자한 뭐 사모펀드를 통해서 지분을 산다든지 뭐 뮤추얼 펀드를 동원한다든지 하다 보니까 이 현대엘리베이터 쪽에서는 눈치를 못 챘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사니까 현대엘리베이터에서는 어이쿠 이거 뭐야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신주를 발행하려고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어마어마한 이제 신주를 발행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경영권을 방어를 하려고 하니까 뭐 KCC 쪽에서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SM 경영권 분쟁에서도 나온 것처럼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내고 그게 예. 인용이 돼 버립니다. 예. 그런데 정말 하늘이 도우사 온 우주가 돕는 것이 정상영 회장이 그 현대 엘리베이터 지분을 모았던 그 방법이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상법이나 그 당시에는 자본시장법이 만들어지기 전인가 정권거래법 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수집 방법이었어요. 왜요? 쉽게 말하면 5% 룰을 뭐 위반을 했다든지 실질적으로 공시 안 하고. 예. 지분 대량 취득인데 공시를 사실은 5% 룰이라고 하는 게 예. 그 만들어진 목적 중에 하나가 적대적 M&A를 당하는 기업이 저 친구가 무지무지한 지분을 모으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알게 해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당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5%를 위반했다 그래가지고 상당한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당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일부 지분은 매각 명령까지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현대 엘리베이터 주총에서 KCC 쪽이 져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경영권 방어가 된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뭐 그다음에 현대 상선 또 주총에서 이제 또 싸움이 붙었는데 어쨌든 간에 경영권 잘 방어를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정원 회장 쪽에서는 이 경영권 방어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경영권 방어에 대한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생기다 보니까 2006년도에 그리고 나서 2006년도에 현대중공업 그룹이 현대상선 지분을 한 26% 정도를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상선의 문 쪽에서 네.
현대상선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뭐 삼호중공업, 미포조선 해가지고 예. 뭐 이런 데들이 이제 뭐 5%, 6%, 뭐 9%씩 이래 가져가지고 한 26% 지분을 이제 딱 가지는데 그러면 현대중공업 그룹 26%. 예. 그다음에 그 당시에 KCC가 6%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 예. 두 개 더 하면 32%거든. 예. 그러니까 32%인데 현대그룹 쪽은 30%밖에 안 돼요. 현정원 회장 쪽은 네, 현정원 회장 쪽이. 엘리베이터 근데 포함해서 지분이 딸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현대그룹이 그 현대상선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금융회사들하고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 오. 내용은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예. 금융회사를 우호 지분화하는 거죠. 네. 오. 그렇게 이제 무슨 계약이었을까? 알려주실 거죠? 예, 다 알려드릴게요. 예. 파생 상품이 이제 그 계약을 이렇게 체결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지분을 역전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2011년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현대건설이 매물로 나와요. 이제 옛날에 이제 현대건설은 원래는 현대그룹 거였는데 예. 뭐 IMF 때 뭐 회사가 했던 뭐 부도 위기에 몰리고 어려워지고 하면서 뭐 공적 자금이 뭐 들어갔는가 그래가지고 예. 그 당시에 정책금융공사가 그 현대건설의 대주주였는데 이걸 팔겠다고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서 우리가 인수하겠다고 나서고 현대그룹에서 현정원 회장 쪽에서 또 인수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하고 현대그룹이 건설을 이제 서로 먹겠다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 네. 근데 현대그룹 입장에서는 이 현대건설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왜요? 현대건설이 상선 지분을 8%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를 현대차에 현대건설을 뺏기게 되면 안 그래도 불안한데. 안 그래도 불안한데 현대차, 중공업, KCC, 범현대가가 또 한 덩어리로 뭉치게 되면 또 지분율이 역전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현대건설은 어떤 현대그룹의 정통 그 적자가 인수한다는 그런 명분도 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명분도 있고 건설이 가지고 있는 상선 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거를 꼭 인수를 이제 하려고 했죠. 그 당시에 뭐 어마어마했어요. 현대차하고 뭐 현대그룹하고 이 건설 인수하려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좀 쫄래쫄래 네. 그 자치기 골프를 네. 조금 이제 치러 다닐 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기 토요일 날 이제 막 이게 골프 치러 갔다가 예. 이제 골프 치고 100개 넘게 치고 이제 우울해가지고 급 우울해가지고 이제 막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울면서 막 몰고 서울로 돌아오고 있는데 연습장 빨리 가려고 예. 가고 있는데 현대차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예. 부장님 어디십니까? 어. 그래서 말하지 마라. 나 오늘 100개 넘게 쳐서 나 지금 죽고 싶다. 네. 지금 현대증권에서 큰일 났습니다. 어. 그 당시 현대증권이 현대그룹 계열사잖아요. 오. 예. 현대증권 직원들이 현대그룹은 건설을 인수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맞아. 이제 맞아. 기억납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현대그룹은 건설 인수하면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룹 예. 전체가 흔들흔들해. 그러면서 증권 직원들 일부가 건설 인수 반대를 할 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여의도에서 현대증권 노조하고 몇몇 노조원들이 이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 빨리 그쪽으로 가서 취재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너네들이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이거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이제 현대차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보를 한 거예요. 현대차에서 왜? 이제 자기들 이제 자기도 유일하게 하려고 저쪽은 반대한다 이거지. 아니, 현대증권에 현대건설을 현대그룹의 핵심 오케이. 계열사인 증권 직원조차 그 반대하는. 건설 인수 반대하는데 현대차가 인수하고 싶은데 현대그룹은 포기해라. 우리 현대차가 건설 인수할게.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에서 저한테 증권 직원들이 건설 인수 반대 맞아요. 데모를 하고 있다 예. 하고 제보를 해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네. 뭐 사진 기자를 보낼 수도 없고 나도 외부에 있어가지고 기사는 그냥 전화로 취재해서 쓸 수가 있랬더니 사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찍어놨습니다. 예.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각도로 다 찍어놨습니다. 그러더라고 이제 뭐 화질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진 한번 보내보라고. 네. 그 정도로 치열했어요. 그래서 이 양쪽의 그 건설 인수 실무자들이 전부 정말 사표를 내놓고 인수 전에 뭐 어떤 분은 뭐 주민등록 말소 그 신청서도 써놓고 죽을 각오라는 거죠. 주민등록 말소되면 이제 사망적이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처음에는 현대건설이 됐다가 현대건설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예. 차순위였던 현대차로 그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현대차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때 현대차 이게 현대그룹 입장에서도 현대건설이 현대차로 넘어갈지 모르니까 예. 미리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상선 지분 8%도 저리 가니까 예. 그때 또 이제 많은 금융회사들하고 또 파생상품 계약을 합니다. 예. 아. 그래서 이제 파생상품 계약이 굉장히 많아져요. 예. 이렇게 많아지거든요. 그거 한번 그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요게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현대 엘리베이터가 있고 현정훈 회장이 1.1%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이 쉰들러가 네. 그 세계적 그 엘리베이터 업체인데 요 현대 엘리베이터 지분을 한 30.9%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예. 가지고 있었고 이제 상선 있고 이렇게 증권이 있었는데 요 로지스틱스가 요 21.25%를 또 갖고 있었어요. 예. 근데 요 상선이 요 로지스틱스를 이렇게 지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런 수만 고리가 생기죠. 예. 요렇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상선, 상선이 로지스틱스, 로지스틱스가 다시 엘리베이터. 요렇게 하면서 엘리베이터에 대한 어떤 경영권을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요거 뭐 이것저것 여기 증권도 엘리베이터 지분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요 그림에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합치면 현정은 회장과 특수관계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한 40%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40%만 가지고 불안하지. 왜냐하면 쉰들러가 한 31%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요런 그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상선 지분을 현대중공업 같은 범현대가가 이렇게 31%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안정적이지 못한 경영권, 그다음에 상선도 안정적이지 못한 경영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선에 대해서 이 상선 지분을 가지고 파생상품 계약을 해가지고 우호주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금융회사들하고. 그래서 금융회사들한테 너네들 돈으로 그 현대상선 지분을 사면 그 매입 자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 기간 뭐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계약 기간 동안 이자조로 수수료를 해마다 줄게. 해마다 6% 이렇게 수수료를 줄게. 그리고 딱 5년 뒤에 만기 때 너네들이 산 가격보다 주가가 더 떨어지면 우리가 그 손실 다 보전해 줄게. 그 대신에 주가가 산 것보다 오르면 우리가 그 차익을 다 먹든지 아니면 우리가 80% 너네들이 20% 이렇게 너네들 조금 가져가고 우리가 왕창 가져가고 요런 이제 그 차액 보전 계약을 합니다. 요게 입장에서는 완전 뭐 전혀 분리할 게 없네요. 그렇죠. 밑에가 완전히 막혀 있는 계약이군요. 물론 이제 뭐 현대 상선이나 엘리베이터가 뭐 망해버린다면 아작 나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 안정적으로 그 손실 보전 다 받고 고정적인 수수료 이렇게 챙겨가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파생상품 구조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만기 때 상선 주가입니다. 만기 때 상선 주가가 올라가면 엘리베이터도 좋은 거죠. 혼자서 차익을 다 먹든지 아니면 금융회사들하고 파생상품 계약에 따라서 좀 나눠 먹든지. 근데 떨어지면 왕창 다 물어줘야 돼요, 손실을. 그러니까 이제 많은 파생상품 계약에서 현대상선 주가가 해운 경기가 이제 많이 꼬꾸라져 가지고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져 버리다 보니까 그건 한 뭐 수천억 원을 물어주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당시에 맺었던 파생상품 계약들 이렇게 보면 케이퍼 포춘하고 뭐 차액 정산 계약 또 요런 넥스젠 캐피탈 그 당시에 NH 농협 대신 메리츠 교보 또 이제 자베즈 PF 이제 사모펀드 해가지고 넥스젠하고는 TRS가 1부터 9까지 9개의 TRS 계약을 한 거예요. 저게 뭡니까? 원래는 이제 물론 이제 그 개별 TRS 계약들이 다 따로 있어요. TRS가 뭐예요? TRS는 요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 파생상품 계약인데 몰랐죠. 죄송합니다. 제가 물어봤잖아요, 뭔지. 이거 알겠습니다. 모르면 좀 말빨리 물어봅시다. TRS가 요렇게 하여튼 네. 이런 회사들하고 많은 TRS 계약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그다음에 그림 보여드릴게요. 자, 엘리베이터가 있고 케이프 포춘이라는 회사가 있죠. 네. 요거는 단순히 차액을 정산하는 계약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케이프 포춘이 현대상선이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사줘요. 예. 예. 또 현대상선이 유상증자를 할 때 유상신주를 또 케이프 포춘이 취득해 줍니다. 돈 네. 많이 들었죠? 좀 많이 들었죠. 예.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그 이 주식 보유 계약 기간 동안에 연 뭐 한 7% 6%의 수수료를 케이프 포춘한테 이렇게 주는 겁니다. 예. 예. 나중에 만기 때 되면 그 정산을 하는데 예. 취득 가격 빼기 처분 가격. 예를 들어서 케이프 포춘이 뭐 한 100억 들여서 샀는데 네. 나중에 만기 때 150억에 처분한다. 그러면 50억만큼 이익이 생기잖아요. 예. 예, 그거는 그냥 엘리베이터가 가져가는 겁니다. 아, 근데 어. 100억 주고 샀는데 50억이 되면 주가가 떨어져서 50억이 되면 나머지 그 50억. 차액 50억 원은 엘리베이터가 다 물어주는 겁니다. 케이프 포춘 중간에서 그 한데 몸만 대주고 그냥 네, 그 수수료 받는 거예요? 수수료만 그렇죠, 받는 그렇죠. 거네. 어. 예. 요거는 이제 그냥 차액 정산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TRS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뭐 본질적으로는 뭐 비슷하다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예. 토탈 리턴 스왑, 그러니까 총 수익 뭐 교환이다, 스왑이다. 예. 그러니까 엘리베이터하고 넥스젠 캐피탈은 TRS를 하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냥 수수료 줘. 계약 기간 동안 수수료 주고 예. 여기 이제 그 정산 차익을 사실은 100%다 차익이 나면 엘리베이터가 먹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9대1, 8대2로 나눌 수도 있고 다만 손실은 무조건 TRS 계약에서는 거의 뭐 거의 사실상 거의 TRS 계약은 손실은 다 이제 금융회사에 다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떨어지면 보장해 주는 거. 예, 그렇죠. 아래는 막아주고 원금 보장은 먹는 해주고. 건 8대2나 9대1로 너네도 조금만 먹여줄게. 그럼 이제 주식은 넥스젠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예. 사니까 뭐 예컨대 의결권 넥스젠이 의결권은 현대 엘리베이터하고 같이 해줍니다. 엘리베이터 뜻대로 의결권 행사해주고 그 다음에 주식을 넥스젠이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그 배당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거는 그냥 엘리베이터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발생되는 그 현금 흐름은 다 엘리베이터가 이제 다 가져가고 예. 그 대신에 그 수수료를 주고 만기 때 그 정산을 해주는 겁니다. 예. 손실 보면 보전해주고 알겠습니다. 아하, 이익 나면 엘리베이터가 다 먹을 수도 있고 뭐 계약에 따라서 뭐 조금 나눠 먹을 수도 그런 있고. 파생 계약을 맺었다. 요약하면 넥스제나 혹은 뭐 케이프 포츠나 니들 돈 좀 있지. 누나가 그렇죠. 이번에 좀 예. 싸워야 되는데 니네가 니네 돈으로 누나 편 좀 들어주면 네. 주식 결국 좀 사야 되는 건데 나중에 샀다 팔았다가 혹시라도 손해 나면 누나가 다 물어줄게. 그렇죠. 누나 믿지? 그거네. 그리고 신부름값도 줄 거야. 그러니까 그거 좀 도와줘.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누나 이거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됐다 이해됐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파생 상품 이제 현대상선 때문이죠. 사실은 예. 현대상선을 지켜야 되니까 그 파생 상품 이제 계약을 했는데 2006년도에 예. 쉰들러가 그 현대상선 그 지분을 네. 아니 현대 엘리베이터 지분을 KCC한테서 대량으로 삽니다. 아까 이제 KCC가 현대 엘리베이터 지분을 여러 통로로 샀었잖아요. 엄청나게 이제 예. 갖고 있다가 일부는 매각하고 뭐 의결권 제한 당하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한 26%의 지분을 그냥 쉰들러한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쉰들러가 일약 26%의 현대 엘리베이터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현대 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로 들어옵니다. 예.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제 처음부터 이게 투자 차익 목적이 아니고 쉰들러도 이제 세계적인 그 엘리베이터 업체니까 예. 자꾸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한테 야 너네들과 엘리베이터 사업 그냥 우리한테 넘기는 게 어때 하고 이제 계속 뭐 이런저런 제안을 하죠. 계속 이제 제안을 하는데
뭐 현대 엘리베이터 쪽에서는 이제 좀 무시를 하고 그 와중에 계속 파생 상품 계약을 하다 보니까 네. 그 파생 상품 계약들이 이제 만기가 돌아오고 정산을 하게 되고 하는 과정에서 만기 정산금을 물어주게 되고 또 고정적인 수수료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 현대 엘리베이터의 손실이 커지니까 예. 2013년도에 그 쉰들러가 주주 대표 소송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칩니다. 네. 주주 대표 소송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이 이사들이 그 파생 상품 계약을 해서 회사에 손실을 입혔는데 네. 뭐 쉰들러가 볼 때는 이거 온당치 못한 이사회 결정으로 손실을 입혔다. 그러면 회사에다가 서면으로 이 이사들의 잘못된 행동에 있어서니 이 이사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라고 회사에다가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30일이 지나도록 이 이사들에 대해서 소송을 하지 않으면 예. 이 주주가 직접 그냥 소송을 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의결권 주식의 1% 이상 가진 주주가 낼 수가 있죠. 예. 요게 이제 주주 대표 소송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 야 이거 회사한테 이제 요구를 하죠. 예. 근데 회사는 이제 이사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안 하죠. 예. 넘어갔다가 2015년도 들어와 가지고 쉰들러가 한 번 더 야 무지막지하게 지금 그 손실 그 보전을 많이 해주고 있으니 다시 이제 이사들한테 소송을 제기하라고 회사에 요구를 하는데 예. 30일이 지나도록 회사가 까딱도 안 하니까 그냥 쉰들러가 바로 주주 대표 소송을 내버리는 거죠. 원래 신들러하고 처음에는 사이가 괜찮지 않았어요? 막 제가 처음에는 예전 그 기억에 우호적인 뭐 현 회장이 세력으로 신들러 회장을 그 금강산 관광도 이렇게 데려가서 접대도 하고 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처음에 쉰들러가 들어올 때는 그 현대그룹이 여러 가지 뭐 경영권 분쟁 압박으로 힘들 때였는데 예. 그때 제 기억에는 쉰들러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뭐 힘들지 내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도와줄게 예. 뭐 이러면서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로 들어왔죠. 그래서 쉰들러가 그 당시에는 예. 현대그룹의 그 경영권 뭐 뺏기사라는 이야기까지도 그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하여튼 언제부터인지 이렇게 바뀌면서 그 M&A 그러니까 승강기를 우리가 인수하겠다면서 이제 계속 네. 그 현대그룹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쉰들러는 처음부터 그 M&A 목적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뭐 현대그룹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 엘리베이터 사업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인수하겠다. 지분을 예, 확보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좀 의도적으로 자기들 자체적인 엘리베이터 사업을 안 키웠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자체적인 자기들 엘리베이터 사업을 키우면 예. 현대 엘리베이터를 인수하게 되면 예. 이 독점 사업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아. 50% 넘어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를 먹으려고 일부러 그 독자적인 사업을 이렇게 안 키웠어요. 뭐 중앙 엘리베이터인가 그것만 좀 인수해가지고 뭐 시장 점유율이 1%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계속 현대 엘리베이터한테 승강기 엘리베이터 부문 우리한테 넘겨라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면서 이제 뭐 주주 대표 소송도 내고 그랬던 거죠. 쉰들러의 주장이 틀리지는 않네요. 네. 저런 계약하면 안 되긴 안 되죠. 왜 저 누나는 어. 본인이 경영권 계속 유지하려고 예. 경영권 분쟁에 자기 돈을 안 쓰고 회사 돈으로 저런 위험한 계약을 맺었다가 아니나 다를까 돈을 잃고 있으니 저 누나 이상하다 라고 영어로 했겠죠 쉰들러가? 영어로 했겠죠. 예. 그 얘기 한 거죠 쉰들러는. She's strange를 했겠죠. 그러면 정당한 소송인 건 같습니다. 근데 이제 1심 아닙니까? 판결에서는 네. 그 현정은 회장이 이겼어요. 오. 왜 이겼냐면 예. 그 뭐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주주 대표 소송의 그 입증 그 어떤 손실이라든지 이사들의 그 규칙에 대한 입증 사유가 예. 입증 책임이 소송을 제기한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쉰들러가 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예. 그 당시 1심 판결에서는 쉰들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파생상품 계약이라는 게 이 이사들이 그 선관주의 의무를 그 위반한 행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어떤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의 결정으로 그렇게 보인다라고
1심 재판부는 현정호 회장 쪽에 손을 들어주죠. 이제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자, 현대상선은 사실은 상당 기간 꾸준하게 현대 엘리베이터에게 지분법 이익을 안겨줬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현대 엘리베이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회사. 회계적으로 예. 지분법 이익을 안겨줬고 또 엘리베이터보다는 상선이 훨씬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자산이나 매출 규모가 훨씬 큰 그 자회사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도라든지 어떤 평판 또 뭐 영업력 또 우수 인재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유무형의 그 이익을 그 취해 얻어온 것으로 보인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예. 그 상선을 자회사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뭐 이제 그 이진우 프로는 고개를 갸우뚱 하는데 저는 재판부의 이제 그 판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경영권 위협에 06년도에 현대중공업 그룹이 26%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경영권 그 위협 상황이 왔는데 현대상선에 대한 경영권 위협 상황이 왔는데 이걸 현대 엘리베이터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한 10% 더 사야 되는데 한 3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예. 그 당시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3천억이라는 큰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부담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파생상품 계약으로 가게 되는 건데 뭐 직접 차입하게 되면 당연히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겠죠. 예. 안 그래도 이제 재무 구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정거래법상으로 보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자회사 주식의 가치가 이 회사 총 자산 가치의 절반을 넘어버리면 이 회사는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현대상선 지분을 엘리베이터가 직접 사게 되면 지주회사로 엘리베이터가 지주회사 전환을 해서 지주회사 규제를 또 받아야 되는 예. 또 그런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상선이 만약에 잘못되면 예. 아까 우리 지분 구조도에서 봤듯이 로지스틱스에 대한 경영권도 잃을 수 있고 또 로지스틱스를 잃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잃게 될 것이니 예. 사실상 현대그룹은 맞습니다. 뭐 공중분해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뭐 그리고 이제 이 파생상품 성격을 보면 어차피 뭐 차액 정산을 해주거나 그 이제 TRS 계약을 했는데 그 차익이 나면 그 100%다 엘리베이터가 가지고 가는 그런 계약도 많고 예. 파생상품 계약을 보면 실제로 차익 정산을 해서 엘리베이터가 차익을 먹은 경우도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사회의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그 가능성들을 이게 도움이 될까 저게 도움이 될까 뭐 파생상품 계약을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상황들을 좀 두루두루 검토를 한 것 같다. 이걸로 봤을 때 이것은 그냥 경영 재량의 범위 내로 볼 수가 있고 파생상품 계약이 현대 엘리베이터에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으로 뭐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요게 이제 1심 그 판결이죠. 근데 2019년도에 이제 2심에서 이제 완전히 똑같은 사안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2심에서 이제 이게 확 뒤집혀 버려요. 예. 그 1심 재판부하고 2심 재판부가 똑같은 상황을 놓고 전혀 다른 이제 예.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2심 재판부 대법원의 판단은 어쨌든 그러니까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너무 강했다. 이게 문제라고 본 거군요. 예, 그게 문제인데 경영권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집착을 하다 보니 예. 이 사회가 충분히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그 상선 그 경영권을 유지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렇게 파생 계약을 해서 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생 상품 계약을 하는 게 좋은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측면들을 두루두루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 물론 많은 파생 상품 거래 건 중에서 예. 일부는 그 이사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들도 꽤 있기는 하지만 예. 상당수 중요한 파생 상품 계약을 보니 그 충분히 그 논의되지 않았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현대 엘리베이터하고 넥스젠 캐피탈이 이렇게 파생 상품 TRS 계약을 하는데 예. 그러면
현대 엘리베이터가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TRS 계약을 하려면 TRS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주가가 낮아야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보다 떨어지면 내가 물어줘야 그렇지. 되니까. 주가가 낮으면 나중에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주가가 오르면 그 차액을 엘리베이터가 꿀꺽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든지 좀 주가가 낮은 시점을 잘 골라서 해야 되는데 예. 높을 때 계약 체결해 버리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실 보전을 해줘야 될 가능성이 예. 높잖아요. 예. 근데 2010년 4월 달에 현대상선 주가가 한 26,000원 정도 했는데 예. 2010년 6월 달에 정책금융공사가 현대건설을 매각하겠다 하면서 매각 절차 개시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상선 주가가 꿈틀꿈틀 대다가 막 급등을 해. 왜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서는 현대상선의 지배 구조에 좀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걸 이제 현대차에서 이렇게 가져가지 않을까? 먹고 뭐 범현대가가 이렇게 달려들면 이게 그 범현대가 쪽으로 갈 가능성. 그 경우에 또 상선에서 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막 지분 막 시장에서 막 지분을 뭐 현대건설 지분을 아니 그 현대 상선 지분. 현대상선 상선 지분을 상선 지분을 상선과 관련된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왜 현대건설이 매물로 나왔는데 왜 상선 경영권을 아니, 가지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현대건설에 현대상선 지분을 들고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현대상선이 현대차로 넘어가면 현대상선의 지분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며. 그러니까 현대차가 현대상선을 인수하려고 한다고요? 현대차가 현대건설을 인수해서 가져가면 네. 자, 잘 들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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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상선이 있어요. 네. 네, 현대건설이 어. 현대상선의 지분을 한 8%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현대건설이 매물로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게 갑자기 현대차로 넘어갔어. 그럼 현대차가 넘어갔어요? 넘어갈 수 있다. 그렇지 돈 많은 데가 현대차니까. 현대 예.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현대차가 현대상선의 지분을 가져가겠네. 그렇죠. 예. 그러면 현대 그 정씨 일가가 현대상선 지분이 많아지겠네. 그러면 현 회장이 지분 방어를 위해서 지분을 사고 하겠네. 이렇게 현대건설이 갖고 있는 그 6% 정도 되는 그 현대상선 지분이 그렇습니다. 현대상선의 경영권에는 매우 민감한 그렇습니다. 지분이라서 네. 다시 불꽃이 현대상선에서 튈 수도 있겠구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현대건설 M&A 이슈가 현대상선 주가를 이렇게 밀어 올리는 그런 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그 현대건설 M&A의 힘으로 그 테마 그 이슈로 인해서 상선의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그 26,000원짜리가 몇 달 안 돼 가지고 뭐 4만 원 또 그 10월 초에는 51,400원까지 올라가게 그렇게 됩니다. 올라가요? 예, 그렇게 올라가요. 그렇게 올라가니까 근데 그 현대 엘리베이터 이사회가 예. 넥스젠 캐피탈하고 언제 TRS 계약을 하냐면 거의 한 4만 원대 그러니까 4만 원대일 때 그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부 2심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현대건설 M&A 이슈가 현대상선 주가를 밀어올리니 저게 저 약간 그 비정상적인 주가인데 예. 저거는 M&A 이슈만 해소되면 그냥 푹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높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주가가 막 올라가는 그 시점에 엘리베이터 이사회에서 넥스젠 캐피탈하고 이렇게 TRS 계약을 체결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TRS 기준 주가가 41,000원에서 49,000원까지 요 선에서 형성이 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TRS 1, TRS2, TRS3 이렇게 하는데 예. 뭐 TRS1은 42,000원, 뭐 TRS2는 뭐 46,000원 이런 식으로. 근데 원래 그 현대 엘리베이터 경영진이 현대 엘리베이터 이사진들한테 적정 가격으로 제시했던 그러니까 요 정도의 TRS 계약을 하면 현대 엘리베이터가 나중에 계약 만기 때 정산을 해도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제시했던 상선의 주가는 35,000원이었어요. 예. 근데 4만 원대를 훅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4만 몇천 원의 그 TRS 계약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손실을 안 보려면 현대상선 주가가 5만 몇천 원까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정적으로 주는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5년 TRS 계약 기간 5년 동안 계속해서 7%, 연복리 8%, 7%, 6%로 계속해서 수수료를 또 줘야 되기 때문에 예. 4만 원의 현대 상선 주가에서 TRS 계약을 하게 되면 상선 주가가 5만 원까지 올라가야지 엘리베이터가 결과적으로 이것저것 다 따졌을 때 손실을 안 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과연 했느냐 재판부가 그렇죠. 보기에. 그러니까 왜 비정상적으로 상선 주가가 그렇게 올라갈 때 급하게 예. 서둘러서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는 충분히 앞뒤를 재지 않고 오로지 그 경영권 방어에 급급한 나머지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재판부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상선의 이사들은 이게 저희가 이 일을 한 게 예. 우리 현정원 회장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예. 그냥 회사가 재테크를 좀 자사주로 재테크를 좀 해보려고 분명히 회사 주가가 오를 것 같아서 우리는 투자를 한 겁니다. 라고 주장했나 보군요. 그렇죠. 근데 뻔뻔스럽네. 뭐 현정원 회장 쪽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 자, 야. 경영권 위협 세력으로부터 예. 현대 상선의 경영권을 지킴으로써 예. 이게 엘리베이터에 도움이 된다. 엘리베이터의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현대 상선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유무형의 그 야. 이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 상선 경영권을 방어를 해서 현정원 회장을 유지시켜 주려고 한 게 아니라 현대 엘리베이터 자체의 이득을 위해서 파생상품 상선의 계약을 주주인. 예, 계약을 체결을 한 거고 또 상선 주가 추이나 뭐 해운 경기 장기 전망이나 이런 자료들도 뭐 충분히 검토를 했다. 아하. 현대 엘리베이터가 그런 계약을 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시점이 중요하네요. 시점이. 그렇게 진짜. 주장을 하는 거. 그게 이제 1심 재판부에는 먹혔는데 예. 2심 재판부는 그게 안 먹힌 거죠. 예, 그게 근데 안 먹힌 거예요. 그래도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몇 천억을 토해낼 수 있는 파생 상품 계약인데 아무리 뭐 주가 차이 저희는 주식 투자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현대상선은 너무 잘 알아요. 앞으로 별로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좀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장을 두 가지로 했네. 차라리 저희는 경영권 분쟁이고 뭐고 모르고요. 현대상선 주가가 오를 것 같아서 네. 현대 엘리베이터 회사 돈으로 뭘 좀 한 겁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투자 못 합니까? 라고 했든가 아니면 저희가 비쌀 때도 했고 하긴 했으나 현대상선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현대 좋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위해서 좋은 것 같아서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둘 다 약간 섞여 있어요. 둘 다 섞여 있으니까. 야, 니네 재테크 했다며. 근데 재테크를 왜 이따위로 하냐? 그렇지. 왜 5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냐? 예. 라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뭐 이제 약간 투자 차익도 생각을 했다라는 주장도 일부 있었어요. 그 예. 당시에 그 당시에 있었고 그 뭐 투자 차익보다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선 경영권을 엘리베이터가 가지고 있는 게 엘리베이터한테 도움이 되는 거다. 유무형의 양다리를 우수 걸쳐놓으니까 인재 확보, 뭐. 한쪽 논리들이 깨지기 시작하면. 근데 이제 뭐 재판부는 네. 그 이사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앞으로 현대상선의 그 밸류에이션이 앞으로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이사회에 자료가 제출되고 예. 이사들이 그걸 다 인정을 해줬는데 예. 그 당시에 현대상선 경영기획실에서 만든 네. 자료라는 게 뭐 현대그룹 비전 2020 해가지고 2020년까지 상선이 얼마나 성장하는가 하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뭐 상선 경영기획실에서 전략실에서 만들면서 꼬꾸라지는 걸로 만들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거는 목표니까 그룹 내부에서 만드는 거는 예. 어느 정도 목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아주 이제 2020년쯤 가면 2010년도 영업이익이 한 3배, 2010년도가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 2010년도 굉장히 영업이익이 좋았던 2010년도에 한 3배 정도, 자기 자본은 한 4배 정도 2020년 가면 그래서 2020년까지의 그 영업현금 흐름을 예. 그 현가 할인, 현재 가치 그 할인, 예. 그 DCF를 해가지고 그 밸류에이션을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이사들한테 제시를 했는데, 근데 재판부는 야 그거 너무 장밋빛 그 전망한 거다 이제 이렇게 그 주장을
오늘 계속 주장하는 현대상선이 지금 HMM이죠? HMM이죠. 지금 HMM이죠. 어. 그래서 뭐 아 그래요? 그때 현대상선이 우리 회사 지금 같은 층에 HMM이죠. 있는 거기구나. 네, 지금 HMM이죠. 근데 이게 와. 재밌는 게 사실 HMM이 2020년도에 한 1조 가까운 영업이익을 또 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글로벌 틀린 건 아니네요. 엄청 그러니까 올랐잖아요, HMM. 뭐로 가나 2020년도에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는 건 맞는데 했어. 이 당시에 그러면 네. 2010몇 년도에 2010년도 11년도에 2020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빚어지면서 해상 운임이 오르고 그걸 이제 거기서 어마어마한 이익이 예산했을 리는 나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에 그런 파생 상품 계약을 한 이사진들은 다 회사에 돈 물어내라 그런 겁니까? 아니면 현정훈 회장이 그래서 대표- 현정훈 회장하고 이제 몇몇 이사들이 그 소송 대상이 됐는데 예. 그 당시에 현정훈 회장하고 현대 엘리베이터 대표이사였던 그 뭐 한상호 대표인가요? 한준호 대표인가요? 예. 그 두 분이 현정훈 회장은 뭐 원금 기준으로 한 1,700억, 그 한 대표 전 대표이사는 한 200억, 한 190억 정도를 현정훈 회장하고 연대해서 물어내라고 그렇게 판결이 나왔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주주 배상한 소송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많은 적? 근데 아마- 이사회는 여러 사람 이사회가 다 결의했을 테고 현정훈 회장도 이사 중에 한 명이었을 텐데 왜 그분한테는 현정훈 회장의 더 많이- 업무 지시자적인 역할을 좀 크게 본 것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크게 본 나머지는- 것 같아요. 예. 나머지는 거수기였다. 그 네, 연대에서 그렇게 본것 하니까 같아요. 그냥 현정훈 회장이 다 내야 되겠네. 예. 연대니까. 아마 업무 지시자로 그렇게 본 것 같고 그 지금 이제 뭐 일부 매체에서 이제 이번 판결 이후에 예. 뭐 현 회장이 그러면 사실 뭐 엘리베이터 경영권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 뭐 일부 매체에서는 경영권 매각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됐는데 예. 뭐 현대그룹에서는 이제 벌쩍 뛰고 있죠. 절대로 그럴 일은 없다. 현정훈 회장 이미 1,000억 선급했고 엘리베이터에 예, 예. 200억 공탁했고 이번에 이제 현대 무벡스 지분 그냥 다 통으로 엘리베이터에 다 넘겨주고 뭐 한 몇백억 한 5, 600억 정도 남았는데 이건 앞으로 3개월 내에 그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계획들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기 때문에 경영권 매각 뭐 이런 건 어림도 없는 소리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지금은 그러면 현대그룹은 현정훈 회장의 현대그룹은 지금은 괜찮습니까? 뭐 불안한 건 없습니까? 여전히 뭐 지분이 너무 작고. 지금은 엘리베이터 지금요? 예. 지금 그 쉰들러 지분은 한 15% 정도 되고 줄었네요, 예전보다. 예전보다 좀 중간에 약간 증자가 되고 하면서 좀 희석된 것 같은데 예. 그 하여튼 현정훈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금 엘리베이터의 뭐 경영권이 흔들릴 정도의 그 지분 구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옛날보다는 그 안정돼 있는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현대그룹은 옛날에 비하면 너무 많이 쪼그라들었죠. 엊그저께 이제 두산그룹의 옛날 두산그룹 임원하시던 분을 만나서 저녁 때 소주 한잔 했는데 예. 그 본인이 두산그룹 다닐 때에 비해서 지금 두산그룹이 한 절반 사이즈가 한 3분의 1 토막 하여튼 거의 절반 이상 줄었다고 예. 굉장히 한숨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그룹도 뭐 상선 빠져버리고 상선 빠지고, 뭐 이렇게 그렇죠. 하면서 현대 로지스틱스라고 그게 그 일본 오릭스에서 가져갔다가 지금 롯데로 팔아가지고 예. 롯데 뭐 글로벌 뭐 로지스틱스인가 회사 이름이 그렇잖아요. 제법 큰 회사인데 옛날 현대 택배죠 택배. 그런 것들 다 빠져버려가지고 지금 현대그룹은 엘리베이터하고 그 현대아산 그것만 남은 거군요, 예, 사실상. 뭐 아산하고 또 뭐 좀 있어요. 뭐 현대 현대 UNI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무벡스, 뭐 UNI 예. 옛날에 비하면 뭐 사이즈가 엄청나게 줄었죠. 야, 근데 어쨌든 현대 엘리베이터 입장에서는 좋은 거네요. 회사로 회장님 돈이든 뭐든 돈이든 돈이 들어왔으니까. 엘리베이터 그 대법원 판결 난 날 엘리베이터 주가 한 15% 올랐어요. 야. 그 뒤로 조금씩 밀리고 있는데 야. 그날은 15% 정도 올랐죠. 그러면서 대체로는 다 주식담보대출로 받았을 테니 주가 어느 정도로 떨어지면 그거 반대 매매 나올 거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경영진 바뀔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한 5, 600억 정도 남아 있으면 그 5, 600억 때문에 현정월 회장이 뭐 회사를 경영권을 내놓아야 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 5, 600억 때문에 엘리베이터에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뭐 시총이 1조 3천억이니까 20% 지분이 있으면 지분 가치가 2,600억이잖아요. 근데 현 회장이 지금 엘리베이터 지분도 한 7%, 7.8%인가 가지고 있는데 6% 이상이 이제 주담대로 가 있고 아이고야. 사실은 이 무백스 20%도 네. 지금 그 주담대로 잡혀 있었는데 이 상환하고 주담대 해제하고 해제된 지분을 그 엘리베이터에다가 입고를 시킨 거기 때문에 그럼 갚았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그 무백스 또 뭘로 갚았느냐? 예. 무백스 돈 뭘로 갚았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또. 예, 있는데 뭐 그러네요. 아무리 회장이라도 몇천억 원씩. 이렇게 순환 출자로 지금 경영권이 유지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은 아닐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그림은 2013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아닐걸요. 지금 지분 구조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지금 엘리베이터는 순환 출자 구조는 아니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전에 정주영 창업주가 있을 때 현대그룹은 예. 진짜 큰 거였네요. 다 갖고 있잖아요. 지금은 현대차, 그러니까 뭐 현대 자동차도 있고 대만 중공업, 엘리베이터, 상선, 네. 건설, 중공업, 건설. 중공업, 상사, 종합 상사. 야. 대통령도 할 뻔했어요. 대통령 대선 출마하셨잖아요. 네. 네. 아파트 반값 공약 기억 안 나나요? 야. 정주영 회장이 아파트 반값 공약 했었죠. 네. 참 알겠습니다. 야 재밌네요. 옛날 현대그룹의 이야기가 지금 한 9년 10년 된 이슈죠 이게. 10년 조금 더 넘었고 2004년으로 거슬러 가면 근 한 20년 정도 됐고 신들러가 2006년도 들어왔으니까 신들러한테 이제 엘리베이터가 괴롭힘을 당한 것도 지금 근 한 20년 가까이 야하. 18년, 17년 그 정도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현대그룹의 그때 나를 뽑아줬어야지. 아파트도 반값으로 주고 다 좋았을 텐데. 성대모사. 아이고. 그러길래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된다고 여러분. 응? 안 그래요? 성대모사 진짜 잘한다. 하여튼 우리 몽준이가 잘해주면 좋겠다. 언더스탠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원 편집장님. 김수원 편집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